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을 이어서 작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학습활동 그리고 작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독에 빠진 생쥐 같은가 라고 해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으며 하루 종일 고생하여 초췌한 김첨지의 모습을 빗댄 표현입니다. 이런 빗댄 표현이고,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종일 계속된 노동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허기가 젖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김첨지의 행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개 풀리기 시작하였다. 개개 풀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졸리거나 술에 취해서 눈에 전기가 흐려지다 라는 뜻입니다. 또 곱빼기 두 잔을 부어라 하였다. 또 이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취했지만 계속 술을 마시는 김첨지의 모습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쪽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54쪽입니다.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중대가리는 흐히 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김첨지가 술값을 치를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흠칫흠칫 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자,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이건 뭐냐면 평소 돈이 없어서 한이 맺힌 김첨지의 서름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 던졌다. 평소 돈이 없어서 한이 맺힌 김첨지의 서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동리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보다가,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뭘까요, 여러분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내려보다가, 여러분들 55쪽에 있죠? 이건 뭐냐면 돈이 원망스럽지만 동시에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태도입니다. 돈이 원망스럽지만 동시에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돈 때문에 아픈 아내를 두고 일을 하러 나와야 했기에 돈이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팔매질치는 행동에 담긴 김첨지의 마음을 짐작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가난 때문에 느끼는 서글픈 마음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아픈 아내를 두고 일하러 나와야 했기에 돈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 때문에 느끼는 서글픈 마음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아픈 아내를 두고 일하러 나와야 했기에 돈을 원망하는 마음, 이게 드러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깔깔 웃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귀신의 집에 가면은
노래를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그건 정말 막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 떨쳐버리기 위한 거죠. 마찬가지로 왜 웃냐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북의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 우스운 이야기. 이 우스운 이야기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는 현실과 대조되어 비극성을 고조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바로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꾀꼬리 소리지라고 했어요. 이거 뭡니까? 반어적 표현입니다. 반어적 표현. 이 꾀꼬리 소리는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소리가 채신도 없지 허허. 채신은 뭡니까? 처신 있죠, 여러분들. 처신. 처신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처신. 그래서 채신도 없지, 처신도 없지.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며. 아내의 죽음을 예감한 겁니다. 아내의 죽음을 예감한 김첨지. 그래서 마누라 시체를 집에 삐트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뭡니까?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책감을 느끼는 김첨지. 자, 그러면서 치삼이 잡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글에 웃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떤가요? 극도로 불안한 김첨지의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 불안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락가락. 막 울다가 이러면서 극도로 불안한 것이 이제 김첨지의 심리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안 죽었다는데도 그래 라고 하면서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이 부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을 때 가락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난다. 결국 1원어치를 사서 곱빼기 한 장씩을 먹고 났다. 굳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라고 했어요. 굳은 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얘기했어요.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함.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귀가를 늦추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애써 불안감을 떨치려고 하는 김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가를 늦추고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하는 김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자, 설렁탕 왜 샀을까요, 여러분들? 김첨지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이 설렁탕 왜 샀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설렁탕은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애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해가지고 집에 왔다. 이 부분부터 이제 절정이 됩니다.
자,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는 김첨지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첨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내가 설렁탕을 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또는 또 어떤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내가 죽었을까봐 불안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결국 요거 방금 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날개 질문. 아내가 설렁탕을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뿐만 아니라 아내가 죽었을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드러나죠. 자,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그리고 한 달에 이런 터이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김첨지의 생활 형편입니다. 김첨지의 생활 형편. 자, 그래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그리고 모르리라 부분까지. 자, 요 모르리라 부분까지 어떨까요? 그쵸, 요 부분까지는 죽은 어미의 빈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비극성이 고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어미 빈 젖을 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비극성이 고조된다. 그 중에서도 무덤 같은 침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무덤 같은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덤 같은 침묵? 이 무덤 같은 침묵이라는 것은 바로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결국 무덤 같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아내의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내의 죽음을 의미한다. 아내의 죽음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2년 남편이 들어오는 나와보지도 않은 2년.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소리를 굳이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한 행동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불길한 예감을 떨치기 위한 행동. 자, 그래서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축이라는 것은 여러분 축인물로서 송장이 썩어서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김첨지 코를 찔렀다. 아내가 죽은 방의 모습을 후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아내는 죽어서 이제 축이가 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은 방의 모습을 후각적으로 묘사함. 자,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이 살이 아니고 나무 등갈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런 나무 등갈과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하도 울어서 울 기운도 없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 비극성이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도 울어서 울 기운도 없는 아이 모습을 통해 비극성이 고조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렁탕을 사들고 집으로 가서 무서운 정적을
느끼는 김첨지.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결말입니다. 이제 결말. 여기부턴 결말. 자, 이년아 말을 해. 말을. 그러면서 정말 죽었나 보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뭘 알 수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말을 걸며 확인함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가 죽은 눈이 씻든 눈을 보자마자 어른어른 적신다. 어릉어릉 적신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쵸.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비통해하는 김첨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통해하는 김첨지. 자, 그래서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운수가 좋더니만.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운수 좋은 날이 가장 비참한 날, 가장 비참한 날로 마무리된다. 바로 반어적 결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어적 결말.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비통해하는 김첨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비통해하는 김첨지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핵심 정리. 자, 우선 갈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어떤 소설이에요? 그렇죠, 현대소설 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입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사실적, 비극적, 반어적. 배경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시간적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겨울. 뿐만 아니라 공간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서울입니다.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일제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비참한 삶. 특징 보도록 하죠. 사실적인 묘사.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도시 하층민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어적 상황을 통해 비극성을 심화시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여러분들 또 이것도 정리해보죠.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이 제목에 나타난 단어와 그 효과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 행운이 계속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된 운수 좋은 날 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미는 어때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아내가 죽은 불행하고 비참한 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랑 실제로 표현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표현하려는 의미는 아내가 죽은 비참하고 불행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 효과는 어떤가요? 그쵸. 아내의 죽음이 지니는 비극성을 더욱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강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학습 활동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59쪽입니다. 교재 59쪽.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자, 알아놓은 누구? 아내를 두고 가는 거죠. 아내. 그래서 여러 손님들을 태워다주고 뭘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죠. 뿐만 아니라 치삼과 술을 마시는데 뭘 미뤘어요? 그렇죠, 귀가를 미루고 돈을 마시. 자, 설렁탕을 사들고 가지만 집에 가지만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무엇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의 내용을 함께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죠. 교재 60쪽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에서 드러나는 김첨지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자, 집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김첨지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가까워지면 김첨지의 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무거워졌죠. 집에서 멀어지면 김첨지의 걸음은 어땠어요? 그렇죠, 신이 났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심리가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과의 거리 따라 달라지는 김첨지의 행동, 이걸 통해서 심리를 알 수 있죠. 자, 보도록 하죠. 집에 가까워지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집에서 멀어지면 거리에 신이 난다. 자, 한번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아픈 아내를 염려하는 마음에 아내가 있는 집에 가까워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다리가 무거워진다. 하지만 집에서 멀어지면 잠시나마 아내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걸음에 신이 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죠.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해해보자. 자, 하루 동안 김첨지에게 일어난 행운과 불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먼저 행운이에요. 앞집 마마님과 양복쟁이를 각각 전찻길과 학교까지 태워다주고 80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학생을 남대문 정거장까지 태워다주고 1원 50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가요? 큰 가방을 든 사람을 인사동까지 태워다주고 60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랜만에 연이어 손님을 인력거에 태워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어떤가요? 김첨지의 불행은 아내의 죽음입니다. 김첨지의 불행은 아내의 죽음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김첨지가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이제 겪은 일들을 나열하는데 여러분들 그치지 말고 김첨지의 하루 중에서 행운과 불행에 해당하는 일들이 중요함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음을 비교해 보면서 김첨지의 하루가 결국 어떤 하루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이제 김첨지의 하루가 운수 좋은 날인지 생각해보고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루의 운수가 어떤지 여러분들 판단해보면 되겠습니다. 김첨지의 행운과 불행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어울리는지 어떤 게 생각해봅시다. 자, 김첨지의 하루는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 좋은 날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큰 불행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작품에 사용된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표현 방법의 특징과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작품의 제목이 의미상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에 무엇이 활용됐어요? 그쵸, 반어가 활용됐죠.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기 어렵다면 작품의 제목을 그냥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거꾸로 운수 나쁜 날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자, 김첨지의 비극적인 하루를 운수 좋은 날이라고 반대로 표현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단어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했으므로 이 작품의 제목에는 반어의 표현 방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를 통해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또 어떻습니까? 비극적인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 운수 좋은 날이라고 반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에는 어떻다고요? 이 작품의 제목에는 반어의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수 있었죠. 의미를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비극적 정서를 심화했어요, 여러분들. 비극적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어를 활용하여 나의 하루를 개성있게 표현해보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기억에 남는 하루를 떠올려보고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어를 활용해서 표현할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억에 남는 하루를 떠올려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일상을 성찰하고 인상 깊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최근 기억에 남는 하루를 떠올려보고 중요한 사건을 정리해보자. 자,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며칠 전 엄마와 아빠가 여행을 가신 날 집에서 있었던 일. 누구와 함께 겪었어요? 뭐 동생.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생이 집안일을 돕지 않아 나 혼자 너무 바쁘고 힘들었다. 자, 그랬을 때 2번 그랬을 때 위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 그쵸, 맞이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1에서 떠올린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일기로 표현할 주제를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리한 하루가 기억에 남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겪은 하루 일기로 쓰고 단어를 활용하여 제목을 붙여보자. 일기를 쓰고 단어를 활용하여 제목을 붙여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제목을 붙여서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나의 정서를 인상 깊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어를 하게 되면은 반어를 활용해서 제목을 붙여봤을 때는 사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정서를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기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정리한 여러분들이 하루를 일기로 쓰면서 일기에 반어를 활용한 제목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고려해서 반어를 활용한 제목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개성있게 표현해보면 되겠습니다. 제목 붙여보죠. 제목은 평등했던 어느 하루입니다. 내용은 오늘은 엄마와 아빠가 여행을 가셔서 집을 비우신 날이었다. 그런데 이제 동생과 있었던 일을 쓰는 거예요. 동생이 밥을 먹고 씻는 동안 설거지는 나 혼자 해야 했다. 오늘처럼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에는 내가 맞이라는 이유로 동생 목까지 일해야 할 때가 많다.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속이 상했던 잊지 못할 하루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제목을 붙였을 때 반대되는 제목을 붙여 사건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나의 정서를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운수 좋은 날, 현진건 작가의 운수 좋은 날을 함께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어와 역설을 활용해서 이제 문학 작품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운수 좋은 날로 해서 선택학습까지 해서 대단원 1 표현이 빛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학생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